그 시장이 이거를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그 어피니언에 따라서 가격이 네. 결정이 되는데 네. 그 어피니언과 저의 어피니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시장의 그 몰티플이 네. 12인데 네. 원래 회사 그러니까 다른 그 셀사들이나 그 컴퓨터들이 생각했을 때는 12 이상이면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15로 올라가면 네. 그 시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비싸다 사면 안 된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회사 뭐 그런 그 성장률이나 그런 거 봤을 때 15도 괜찮아요. 이게 네. 그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뭐 한 뭐 10% 내지 12%밖에 성장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네네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5, 20% 성장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15 몰티플이 되게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이 다를 때 그 다른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이용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그 증권을 산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자체로 판단한 멀티플은 15배인데 예. 시장에서는 12배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이 13배야. 그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배에 살 기회가 생긴다면 예. 다른 시장 참가자들은 이 회사는 12배야 그쵸.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15배는 줘도 돼. 그렇다면 사는 거죠. 사는 거죠. Exactly. That's right. 아. That's right.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회사에 대한 아니면 뭐 산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네요. 예, 계속 따라가죠. 계속 따라가고 근데 이제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네. 픽션 같은 게 꽤 네. 오랫동안 네.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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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무 비싸요. 네. 채권이든 주식이든. 지금 작년 한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네. 너무 다 비싸요. 지금 다 비싸다는 거예요. 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 비싸요. 그럼 그 얘기는 예. 거품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예.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본적인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는 네. 예, 거품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미국에. 미국도 예, 제가 아는 마켓이 미국이라서 예,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므로 주가가 조만간에 떨어질 거다. 그런 말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거품이라는 게 그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워런 바페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마켓 타이밍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 없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빅숏이라고 왜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이게 말이 안 된다. 거품이 있어도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를 이제 쇼팅을 한 분들이잖아요. 빅숏. 네. 근데 그분들이 쇼팅을 했을 때 시간이 만약에 훨씬 더 오래 가서 그 버블이 그 터졌다면 이분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청산 당했겠죠.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닥터 마이클 버리 이런 분들은 그 투자자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견뎌가면서 그거를 잡고 있어서 그분이 망하기 전에 네. 이게 버블이 터지는 바람에 네.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하는 거보다는 이게 거품은 있는데 네.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거 제가 다른 데서보다 애랑 거품을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래요. 이거 비누방울 불어보셨어요? 그럼 어렸을 때. 그렇죠. 비누방울 불면 그게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르거든요. 예. 근데 언젠간 터지는데. 아까 불었던 게 작았다고 해서 이번에 부는 게 더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비누방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노트를 해놨어요. 작년 2월 19일 날 S&P가 3,386포인트 최고치였어요. 역사상. 그랬는데 쭉 내려가서 뭐 2,20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오늘 13일 아니죠. 미국 시간으로 12일 그 마켓 클로즈 할 때 4,384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2월 19일 날 잠이 들어서 오늘 깼다면
팬데믹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시장은 계속 올라갔구나. 시장은 거의 30%를 17년 만에 뛰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아주 건강한 마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큰일이 있었다는 거 몰랐고 이게 왜 회복이 됐는지 그런 네. 거는 이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네.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실업자가 뭐 8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네. 아랑곳 없이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 딴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딴 일이. 네. 그 딴 일은 뭐냐면 그 정부에서 돈을 푼 거거든요. 네. 돈을 풀어서 이걸 살리는 마치 심장마비 걸린 환자를 진짜 너무 좋은 세계에서 좋은 약은 다 투여해놓고 네. 그래서 사람을 살려놓고 네.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고 하니까 그냥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거를 유지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계속 돈을 이렇게 풀 수는 없을 거고 네. 언젠가는 이런 그런 그 증시 지원을 중단할 거고 금리도 올릴 거고 네. 할 때 이 환자가 얼만큼 계속 건강을 유지하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어요. 네. 1%만 더 오르지. 왜냐하면 2%만 더 오르지. 왜냐하면 그러면 1000%가 딱 되는데 네. 이게 거의 30% 뛰었다는 거는 뭔가는 언젠가는 네. 이게 터지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 서서히 풀면서 이 정부가 소프트 랜딩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네. 오랜 세월에 매 2, 3년 세월에 거의 약 기운으로만 유지하던 그 환자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에 저는 뭐 얼마 배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예전에 예. 미국에서 시퀘스터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sequestration. 네.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예산이 넘었을 때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네. 연방 정부의 그런 그 예산의 몇 %를 다 뺀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네. 메디케어도 그렇고 뭐 그 정부가 쓰는 돈 다 시퀘스트레이션 그거를 네. 시퀘스트레이션을 이제 금지했죠. 그러니까 금지보다 연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지? 서스펜드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그 시퀘스트레이션이 없었던 걸로 하자.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국회에서 언젠가는 야 우리 시퀘스트레이션 하기로 동의했잖아. 이거 뭐 계속 다음에 하자 그러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어쨌거나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렸던 거를 재정 적자를 언젠가는 만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 그 미국의 그 국채 상황을 보면 네. 정말 그 자녀나 손자 소녀들이 불쌍하게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이제 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그 채권 무게가 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국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왜냐면 뭐 재정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냥 확 헤어컷 해버리거나 이런 방안이 아닌 이상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역사를 보면 폴 보커라고 이것도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80년대에 막 20% 갔다고. 출혈율가 20% 네. 플러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뭐 진짜 뭐 15% 20% 네. 그랬을 때 그 폴 보커라는 그 페드 체어맨이 이거 안 된다.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때 금리를 확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체어 폴 보커가 진짜 그 영웅이고 네.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경제를 살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하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페드에서는 완화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다들 알아요. 언젠가는 이게 계속될 수 없다. 네, 미국 그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게 됐었잖아요. 저기 신용 등급이 강등이 한번 됐었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런 것처럼 이번도 뭐 그런 쇼크를 통해서 뭐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이게 페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그 페더럴 리저브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의 책임은 사실은 inflation, unemployment 두 가지거든요. 네. 그거를 컨트롤함으로써 그 경제의 어떤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분들이 하는 일인데 네. 얼만큼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왜냐하면 계속 계속 돈을 풀고 이자율은 낮게 금리는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폭삭하지 않게 네. 그거를 서포트를 해야 되고 네.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던가 아니면 그 채권이 너무 아니 채권도 US Treasury라고 해도 말씀하셨듯이 AAA가 영원한 AAA도 아니고 언젠가는 무디스가 아직도 이거 AAA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무디스도 이거 AAA가 아니다. 이거 다 봤을 때 미국이라는 이름 빼면 뭐 그런 어떤 헌법적인 그런 프로텍션 같은 것도 큰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경제 사이즈 대비 국채가 너무 많다.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러한 것을 막으려면 페드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그래도 폴 보커처럼 갑자기 그냥 엑셀러레이터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것보다는 엑셀러레이터에서 약간씩 힘을 빼면서 그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페드인데 의문은 그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그걸 잘할 수 있을지. 그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이네요. 그럼요. 네. 그걸 안다면 뭐 제가.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있으면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 없죠. 예. 별장에가 있지. 그러니까요. 이게 언젠가는 갚아야 되긴 되는 거네요. 예, 그게 뭐 그 국채를 갚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어떤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아주 낮은 금리가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상해지거나 언임플로이먼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크겠네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인플레이션이 참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페드도 그렇고 뭐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인플레이션 타겟을 낮게 잡으시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낮게 유지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 예측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다만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3.5%다 뭐 4%다 내지는 더 2023년은 더 높다 이렇게 되면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이나 그런 서비스의 가격을 더 올릴 거고요. 그러겠죠. 더 올릴 거고 인플로이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연봉에 더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거를 더 요구하고 그거를 주지 않는 회사를 떠나서 그 값을 쳐주는 대로 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타겟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언스에서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psychologically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잠깐 이런 거냐 네. 계속 갈 거냐. 네. 근데 계속 자꾸 이 사람들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 네. 그게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프라이스하는 사람들이 네. 이거 인플레이션 계속 갈 거라며. 그러면 우리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드가 얘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페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맞다 뭐 우리가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해버리면 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올라갈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거니까 네. 예, 가격을 뭐 10불 받던 거를 10불 50센트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음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작년하고 네. 비교했을 때. 근데 CPI 컴포넌트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리얼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많이 올랐고 있어요. 네. 많이 굉장히 진짜 좀 그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이 되게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뭐랄까 좀 어저스트가 돼서 균형이 맞춰질 텐데 그거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아픔이 크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그 높은 분들의 책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예. 아무래도 레그가 있을 거예요. 네. 레그가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채권 투자 아니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냐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그 리턴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되고 네. 인플레이션보다 의미 있게 높아야 그 같은 돈이 살 수 있는 상품과 제품을 유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urchasing power.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지금 1~2% 페이하고 있는데 리얼 인플레이션은 제가 아무리 뭐 작게 봐도 뭐 4~5~6% 플러스인데 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채권 가격 예. 그러면 리얼 인플레이션이랑 예. 채권의 쿠폰이랑 예. 비교를 해봤을 때 채권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캐피탈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고 주식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그 금융시장과 현실은 네.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금융시장에 주식에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개 목줄 잡고 이렇게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결국엔 글로 돌아온다고. 그건 좀 그렇고 이렇게 말하죠. 주식시장을 보팅 머신 그러니까 이게 투표하는 머신인데 원래는 아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보팅 머신 투표하는 머신인데 그 단기는 그렇고 근데 그 장기로 봤을 때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웨잉 머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뭐 계속 투표를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그 무게를 토대로 해서 이게 그 레벨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게임스탑. 게임스탑은 제가 저희 아들이 게임스탑 기프트 카드를 50불짜리를 받았어요. 2년 전인가. 근데 이 게임스탑 막 일어났어요. 물어봤거든요. 너 게임스탑 카드 있지 않아?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돈 남았니? 그랬더니 20원 몇 불 남았다. 그래서 너 왜 안 써? 그랬더니 살 게 없어. 살 게 없어. 그렇게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아이가 살 게 없다고 하는 거는 걔는 뭐냐면 살 게 있죠. 비디오 게임 하는 애가 왜 살 게 없겠어요. 다른 데서 다 훨씬 더 싸게 팔고 살 게 없어. 거기 가서 애가 우리 근처에 게임스톱이 있는데 가서 놀아요. 놀기는 하는데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회사인데 이 소위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밈 스탁을 만들어서 맞아요.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500불까지 갔다가 다시 40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지금 거의 이제 200불 가까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투표 보링 머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거를 사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쇼스퀴즈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이거 서포트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그 배당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장을 보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뭐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네.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거를 다 판다면 네. 제값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결국 우리가 느끼는 실질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세상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예상을 하죠.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에셋 얼로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만약에 그런 예상 하에서라면 어떤 에셋에다가 내 자산의 비중을 제일 높게 가져가는 게 좀 대응안이 될까요? 질문하신 게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좀 다르게 답을 할게요. 네네. 뭐에 투자하는 게 좋냐라기보다 네.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투자와 투기와 도박의 다른 점. 네. 도박은 이게 가격이 어떤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모를 때 그냥 운만 생각하고 하는 게 도박이에요. 네. 결국은 비트코인, 크립토가 다 저는 도박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6만 불이든 3만 불이든 100불이든 네. 이게 그 근본적인 어떤 언더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싼지 싼지 몰라요. 네. 근데 그걸 할 때는 그건 도박이고 투기는 아주 단기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돈을 넣어서 1년 후에 얼만큼을 벌어서 뭐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투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기를 굉장히 짧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투기예요. 단기라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기라고 해요? 그것도 다 다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투자라고 불리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가 쓰지 않을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하신 게 뭐냐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 사실은 그거보다는 얼만큼 이 돈을 묶어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하시던 뭘 하시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캐피털을 오랫동안 묶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 에셋 초이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그 평균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예를 들어서 2000년 초에 굉장히 그 주식이 높았고 바블이 있었고 인터넷 스탁 바블 텍 바블이 있었고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그 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09년, 2010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그 굉장히 큰 로스에서 그 이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2009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년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견디면 그게 견딘다는 게 뭐냐면 이게 10년 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꼭 팔 필요가 없다면 그게 아마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아주 좋은 그 결과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걸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켓 픽에 샀다 하더라도 최대치에 샀다 하더라도 계속 갖고 있으면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경제는 항상 성장을 하고 기업은 항상 가치가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내가 그 높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높은 가격을 넘어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더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아주 큰 돈이 있는 분은 그게 좀 달라지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삶의 어떤 그런 그 저축하는 걸로 본다면 네, 네. 그냥 정규적으로 네. 얼마씩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 가격이 높을 때도 그 돈이 들어가고 낮을 때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네. 평균이 된다는 거죠. 소위 네. 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결국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문제예요.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네. 이런 할 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그거는 100% 어그리를 하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그 이후 외에 이거 너무 높은 것 같아 나 지금 팔래. 그런 유혹을 그 참으실 수 있으면 네, 네. 참으실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내가 에셋 클래스 관계없이 예. 초장기로 뭐 10년 이상 예. 가져갈 수 있다면 예. 그냥 모아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걸 내가 국채를 사기로 했던 국채 펀드 국채는 너무 지금 페이하는 게 없어갖고 그래도 좀 뭐가 좀 왜냐하면 국채는 아직 말씀드렸듯이 네. 굉장히 좀 그 안전 그러니까 꼭 캐시 그 현찰을 갖고 있지 못해서 네. 하시는 분들이 그냥 캐시 대신 현찰 대신 갖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좀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뭐 주식이나 그래도 좀 믹스가 돼 있는 그런 뭐 회사채 플러스 뭐 주식을 한다는 그런 펀드를 네.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어떤 그 평균 펀드 있잖아요. 뭐 네. S&P 500 지수나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권해드려요.